이번 에피소드는 광숙이 꽃뱀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으며 고구마 같은 전개가 이어졌는데요. 독고탁도 모자라 이번에는 천수의 와이프 강소연까지 빌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열받는 부분은 동석이 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숙이 약간 푼숙기가 있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동석에게 사기꾼 같은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석이 광숙을 오해한 이유는 강소연이 호텔까지 찾아와 폐악질을 뿌렸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수의 와이프 강소연이 술도가 돈 냄새를 맡고 귀국한 줄 알았는데 실은 천수의 등골을 빼먹으려 온 거였습니다. 천수가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줄 여유가 없다고 하자 강소연이 직접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천수가 직장도 잃고 아파트까지 팔았다는 사살에 아연실색을 하는 강소연. 그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술도가의 지분을 노리게 되는데요. 천수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녀가 난리를 피우는 건지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강소연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술도가는 장수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 술도가는 광숙이 독차지할 수 없다는 거였죠. 물론 강소연의 이런 주장은 완전히 논리를 벗어난 막무가내식 접근입니다. 주변 타운하우스 재개발로 땅값이 올랐다고는 해도 술도가에는 막대한 채무가 남아있었기에 빚잔치를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강소연은 자기 몫을 떼어달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이미 그녀는 통제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광숙이 한동안 그녀를 상대하느라 고생 꽤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녀가 미국에 딴살림을 차린 게 아닐까 하는 건데요. 강소연의 추악한 민낯이 어떻게 밝혀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체를 숨기고 가면을 쓴 사기꾼이 여기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흥수를 노리고 있는 김 원장인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그녀의 뒤가 구리다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흥수의 고백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된 김 원장. 흥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김 원장을 사귀자마자 광숙에게 소개시켜주는데요. 여기서 광숙은 그녀의 출신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하니 아는 친구들과 연이 있을지 몰라 별 생각 없이 던진 지극히 평범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광숙의 질문을 받은 김 원장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집니다. 초면에 출신 학교를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정색을 하는 김 원장. 순간 그 안의 공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지고 마는데요. 예상치 못한 김 원장의 까칠한 반응에 광숙은 물론 흥수까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김 원장의 과민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낸 사람이 있었으니 김 원장의 뒤를 캐고 다니던 옥분이었죠. 옥분은 이미 김 원장이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다면서 학원 임대료에 허덕이고 딸처럼 보이는 아이를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 원장의 뒤를 미행했는데 그녀가 사는 곳은 지역에서도 가장 허름하고 가파른 언덕에 있는 달동네였습니다. 그때 옥분은 김 원장이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약삭빠른 김 원장은 옥분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점점 더 조심해서 옥분을 피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광숙과 만나면서 정색하는 얼굴을 옥분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옥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광숙을 잡아 세웁니다. 그리고는 김 원장이 뒤가 구린 여자이니 제발 조심해달라고 하는데요. 광숙은 처음 보는 옥분의 이상한 이야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옥분이 좀 더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러면 광숙은 김 원장이 아니라 옥분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제대로 증거를 확보해서 김 원장의 거짓말을 밝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단 김 원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김 원장이 돈을 노리고 흥수에게 접근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나 동기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흥수에게는 모아둔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김 원장도 모르는 건 아니었죠. 흥수는 김 원장에게 고백하기 전 자신에게 모아둔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라 말해주었는데요. 이때 김 원장의 반응은 경제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김 원장의 반응에 흥수는 감동까지 하게 되죠.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결국 김 원장은 흥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김 원장이 흥수에게 진심이기라도 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 원장은 마음 약한 흥수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아이가 이딴 걸 속이고 집안도 부유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 흥수는 이해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원래 여자의 눈물에 약하니 말이죠. 게다가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도 전혀 없으니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런 전개라면 옥분이 아무리 김 원장의 정체를 밝혀봐야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김 원장은 사랑의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흥수에게 당장 가진 돈은 없지만 사채를 빌리거나 보증을 서줄 수는 있겠죠. 만약 김 원장이 흥수에게 이런 수작을 부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녀가 사기꾼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과연 흥수가 큰일을 당하기 전에 옥분이 김 원장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한편 술도가에서 일하기 시작한 강수의 이야기도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강수가 술도가 직원이 되면서 독고탁은 더 독수리 술도가를 넘보기 힘들어진 것 같네요. 그 이유는 미애가 독고탁의 수작을 중간에서 차단해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애가 강수의 생모임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죠. 여러 차례 강수의 뒷모습을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만 보던 그녀. 지난번 강수가 병원에 실려오자 어쩔 줄 몰라 조마조마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모녀관계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기에 미애가 강수를 독고탁의 마수로부터 지켜줄 거란 거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강수라는 인물이 동석과 광숙의 오작교가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동석이 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술도가 내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광숙의 뒷조사를 했지만 복잡한 가족사는 쉽게 알아낼 수가 없었죠. 이런 가정사를 바로 강수가 동석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동석과 강수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이지만 사실 두 사람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수가 동석의 딸 한봄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한봄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스토커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지난번 미애와 진해에 다녀오면서 이런 사실을 동석이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일은 그냥 넘어갈 평범한 일이 아니죠. 동석은 도리를 아는 사람이니 언젠가 강수를 불러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강수가 술도가에서 일하는 광숙의 시동생임을 알게 되겠죠. 물론 광수의 팔이 나으면 호텔에 납품을 다닐 테니 동석과는 좀 더 빨리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